大家好.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니 라오스입니다. 네, 오늘은 대외한학과 전공, 그 다음에 뭐 편입, 뭐 이런 주제 가지고 중국대학교에서의 편입, 뭐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오늘 이제 저희 한국센터에 내원 상담을 하신 학부형님이 좀 계셨는데, 한 벌써 열흘 전서부터 이제 북경에서 계시는 분이 소개도 있으셨고,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이제 예약 상담을 하고 이제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부모님들은 다들 바쁘시고 중국 사역 모르시니까 제가 일부터 쭉 알려드렸고, 또 이제 저도 상담을 받게 되면 사실은 뭐 북경대 청와대 입시를 하는 학교는 제가 그 데이터라는 게 매년 막 나오는 거를 거의 뭐 그리고 있는데, 이제 특별한 전공이라든지 뭐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은 해당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가 제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가거나 학교랑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 상황을 체크를 하고는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의가 오셨던 거는 지금 중국에 현재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지역을 북경으로도 옮기고 편입을 하려 그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편입에 대해서는 중국 학생은 편입이라는 제도가 없다. 단지 외국인이 다니는 외국인들로만 편제가 되어 있는 대외한학과는 편입이 허용이 돼 있고, 북경에 있는 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북경 사범대, 그 다음에 뭐 수도 사범대, 북경 어원대, 북경 외국어대, 그 다음에 북경 제외국어대 이렇게 정도가 있고, 2학년이나 뭐 이렇게까지 편입이 된다라고 이제 제가 한 열흘 전에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이 또 지난 월요일 날 오늘 이번 주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목요일이 시간이 괜찮으니 오시라고 하고, 저도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약 상담이 잡히면.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단은 북경 사범대는 편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북경 사범대도 전화를 했고, 북경 수도 사범대로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북경 어원대도 전화를 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최근 대외한어 학과의 편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바쁜 와중이지만 짧은 와중이지만 정리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러면 대외한학과 전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외한어 전공은 사실은 중문과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대외한학과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원래는 중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중국인들 말고 그 소수민족을 이 같은 민족이지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긴 게 사실은 대외 한어과예요. 그러니까 한족 중심에서 그 외부 사람들한테 전공을 가르친다고 해서 대외 한어과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혁 개방이 되면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중국어를 서비스를 해야 되고 하는 업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 기업체 관련된데 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대학 선생님도 있을 거고, 교수들도 있을 거고, 국제부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생겨난 게 대외 한어과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가면은 중국 문학을 배우기보다는 중국어 회화 위주, 외국인들이 필요한 그 중국어를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학문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전공이
대외 한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시 요강을 보면은 대외 한어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과는 이렇게 문학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외 한어, 요거는 중문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 한어라는 거가 중국어라는 건 아시죠? 그죠? 예, 예전에 그 한나라 때서부터 썼던 언어 그래갖고 한어는 중국어예요. 네, 그래서 한어언 하면은 대외 한학과고 한어 문학 하면은 중문과인데 이렇게 중문과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옛날 고대 시서부터 뭐 그 역사 문화가 이렇게 다 포함된 그런 조금 되게 깊은 어떤 중국 문학부터 역사까지 다 배우는 게 이 문학 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가르치기보다는 실용적인 중국어를 가르치자라고 해서 이제 외국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을 많이 각 학교별로 오픈을 한 거고,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기 많이 간 거고, 뭐 사실은 저기 북경대는 대외 한학과는 없고 본과는 중문과고 석사가 대외 한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북경대는 이렇게 중문과라고 하고요. 북경대 중문과도 다 외국인들만 배워요. 근데 그래도 북경대 중문과는 어문영어 수학을 보고 들어가는 그래도 유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고 봐서 그러는지 여기에서는 중문학을 외국인들끼리 한 40명을 모아놓고 중문학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복단대라든지 인민대라든지 상해교통대라든지 이런 데는 중문과도 있지만 대외한학과를 따로 열어놓고 대외한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외한학과를 가는 거고 또 중문과를 가는 학생들은 중문과를 가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커트라인이나 입학 요강이 이 중문과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대외한학과하고 중문과를 조금까지 구별을 해봤고 대외한학과는 이제 보통 전공을 그러니까 학위는 결국에는 여기 이번에도 있듯이 이게 중문학사를 줘요. 중문학사. 작년에도 이제 저희 학생도 원서 쓰면서 선생님 저기 복단대 대외한학과는 본과 아니죠? 이러면서 대외한학과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은 결국에는 이제 복단대 떨어지고 다른 대학교를 갔는데 사실은 그때 그 학생이 원서를 다 쓰고 나서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이제 샌딩을 쳐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도 이게 중문학사가 나왔다라는 거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면은 아마 그 학생은 복단대 대외한학과를 갔을 텐데 이게 안 나온다고 본인은 어디선가 듣고 저한테 확인도 안 하고 원서를 1지망, 2지망 다른 데 다 써놓고 3지망 뭐 이렇게 그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오케이 하겠냐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X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갔던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대외한학과가 무슨 학과 나오는지 이거 본과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외한학과는 반드시 중국의 본과 중에 하나의 전공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중문학사가 나온다라는 거 요거 조금 일단은 혹시 오해가 있는 분은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외한학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한어교육, 그러니까 중국어 교육 혹은 경제무역 한어, 경제무역 중국어, 한어와 중국 문학, 중국어와 중국 문학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어 국제교육, 중국어 국제교육 이렇게 불리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전공은 이 중문학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범위로는 다 대외한학과다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위챗으로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걸 다 말씀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의 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대외학과 전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외학과 어떤 거라는 거 이제 개념 잡으셨을 거고, 대외학과의 학위는 중문학사가 나온다. 네, 그리고 이거 반드시 본과예요. 대외학과 본과 아닌 거고 일반 본과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다 본과예요. 네. 그리고 대외학과는 외국인들만 수업을 하나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생긴 거는 중국 학생들을 중국의 소수민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위해서 발생되는 중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이 중국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전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경어원대나 뭐 산동대나 여기는 외국인들만 가는 대외한학과도 있지만 중국인들끼리 하는 대외한학과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한국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외한학과를 좀 나 깊이 들어가고 싶어, 중국인들이랑 같은 수준에서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런 대학교에 대외한학과를 가는 방법도 있는 거죠. 꼭 외국인들만 가는 대외한학과를 가는 게 아니라 대신 갈 때는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6급 뭐 220점 이상은 가지고 가야지 그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지 않아요. 한 1년 동안은 여러분들 말대로 개고생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준의 언어, 배경 지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도 6급 220에서 240 정도는 가지고 이 대외 한어의 중국 학생들의 같이 배우는 전공을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외 한어과는 외국인들만 배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도 같이 배우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오픈된 대외 한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는 대외 한어과의 90%는 아니 95%는 외국 학생들 입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방하다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외 한어 필기 전형이 있는 학교는 어디가 있나요? 이렇게 보면은 복단대가 있고요. 복단대는 작년 기준으로 HSK 5급 210점이 있고 영어 필기고사 150점을 보는 이제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민대학교가 올해는 이제 6급을 내라고 했죠. 6급 180점을 내고 플러스 어문, 영어, 수학, 필기고사를 또 봐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외한학과를 가고요. 그 다음에 없죠, 그죠? 예. 그리고 북경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문과예요. 중문과. 여기는 들어가서 문학을 배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문학. 여기는 이제 HSK 필요 없고요. HSK 필요 없어요. 서류 낼 때. 왜? 북경대 어문은 HSK 6급 수준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네. 그리고 어문, 영어, 수학 이렇게 필기 고사를 이제 보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북경대까지 외국인들이 보는 중문과 대외한학과에서 제일 높은 거여서 북경대까지 넣었고요. 그러면 서류 전형을 가지고 가는 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오늘 오셨던 학부형님이 북경의 사범대학교에 대외한학과를 편입을 하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외한학과 오늘 북경 사범대 한번 봤잖아요. 그죠? 북경 사범대를 봤더니 대외한학과는 그죠? HSK 4급 180점만 있으면 돼요. 시험은 그냥 종합 면접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필기고사 없이 북경 사범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같이 봤던 북경 외국어대가 아니 상해 외국어대가 있어요. 상해 외국어대 그죠? 상해 외국어대학교 자, 상해 외국어대도 여기 홍커우 캠퍼스 쪽에 보면은 이렇게 대외 한어가 경제 무역 쪽이 있고 중영 한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중영 한어도 중국어하고 영어 같이 배우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중문학사가 나오는 이것도 대외 한어고요. 그 다음에 국제경제무역도 그렇고 한어 국제교육도 이것도 대외 한어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대외 한어가 나오는지 경영학사, 경제학사가 나오는지는 확인해 봐야지 되는데 제 판단에는 경영학, 중문학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서류 전형으로 가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서열별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북경 사범대학교가 대외한학과는 서류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순위로 따지면은 수도 사범대가 어바웃이에요. 북경사범대가 한 20위권 하고요. 또 저기 화동사범대가 한 20위권 하고 제가 북경 쪽은 오늘 전화를 해봐가지고 북경 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북경사범대하고 수도사범대가 이제 뭐 80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 외국어 대학교가 그 다음에 또 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북경 어원대가 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북경에서는 많아요. 많은데 북경 제2 외국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쪽에 상해 화동 사범대 그 다음에 북경이 입에 붙었어요. 상해 외국어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사실은 면접이 있고 약간 시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으로 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대외한학과는 이제 이렇게 시험으로 가는 데하고 서류 전형으로 가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이 편입이라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요거를 제가 뭐 중국 교육부에다가 문의를 해갖고 알아본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18년 동안 입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계속 듣던 거를 오늘 북경에 하나, 둘, 세 군데 학교를 이제 오늘 3시에 상담 오신 학부형님 때문에 어제서부터 오늘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가 업버전이 된 건데, 업데이트가 된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편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편입이 안 돼요. 음. 자, 저희 나라도 지금 오늘 수능이고 하지만 정시 있고 수시 있고 막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정시만 있어요. 예. 1등서부터 중국이 그 수능을 보는 인구가 지금은 조금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1300만이에요. 네. 그래서 이 1300만이 1등서부터 저기 북경대서부터 청와대, 북단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요새 뭐 그 수시 부모 찬스여가지고 폐지한다 막 그러잖아요. 중국은 그런 어떤 수시 이런 제도가 아주 미비해요. 최대 특기생이나 뭐 피아노 이런 정도만 그 이제 어 정시가 그 중국의 까오카오라고는 필기 전형 이제 그 정시로 안 들어가고 다들 다 정시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어디 다니다가 북경대로 편입한다라는 게 에, 중국인들은 생각을 안 해본 제도예요. 아니 생각은 했을 텐데 만약에 이걸 풀어주면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편입이라는 제도 자체가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한국인들은 편입을 유학생들은 편입을 하고 인터넷 보니까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 편입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만 다니는 전공에 대해서 허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은 중국인들하고의 저기 수능을 같이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국인들의 어떤 자리를 뺏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 리그에서 놀아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터치를 안 하겠다. 터치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와서 뭐 학생들 많이 오면 돈 벌어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이 외국인 전공에 대해서는 편입을 허용을 해준 거죠. 그 역사가 한 20년 정도 돼요. 아니 20년 더 이상 돼요. 이 개혁 개방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외국인 전공에 대해서 또 그러면은 선생님 외국인 전공에 대외환학과 말고 어떤 데는 가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무역인데 거기는 음, 거기도 편입이 되던데요? 이제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천진의 재경대라는 데가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천진의 재경대도 일반 학과가 편입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해가지고 편입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인 유학원들이나 이런 데들이 지방에 했던 데도 그 제도는 이제는 자꾸 이 중앙의 행정이랑 이게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현재 편입이 되는 학교는 결국에는 대외 한어 전공밖에는 없는 거예요. 대외 한어과 전공 중에서도 그러면은 중국인들과 같이 하는 북경어원대나 상동대의 대외 한어과가 아닌 95% 외국 학생들로만 구성된 대외 한학과. 그죠? 네. 그래서 북경은 북경사범대, 수도사범대, 북경외국어대, 북경어원대, 제외대인지 알고 제가 오늘 상담 온 부모님하고 상담 약속을 잡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편입은 그렇게 현재는 대외 한어로만 편입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지 돼요.
자, 제가 생각이 나서 적은 거고요. 그래서 편입은 어쨌든지 현재로는 대외한으로만 되고, 그리고 요거 먼저 가고 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오늘 온 학생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1학년, 2학년 1학기를 다니고 이제 요 학교들 중에서 북경사범대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오신다고 했고, 저도 어저께 막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데이터를 막 찾아보니까 이제 북경사범대는 대외한학과 편입을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북경사범대가 안 받는 이유가 뭘까 하고 다른 학교를 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HSK 5급까지면은 2학년도 편입시켜주고 6급까지 오면은 3학년 1학기도 편입시켜줬어. 네가 대학교를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안 돼. 5급, 6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전 학교에서 학적이 있었어야지 우리가 편입을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게 이 편입의 리스크나 체크해야 될 것 때문에 이거를 찍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제가 또 돌아가서 보면은 북경사범대는 지금 이제 편입이 안 된대요. 수도사범대하고 북경어원대는 편입이 되는데 네가 이제는 예전 학년을 가지고 와야지 돼.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적을 가지고 오고 전학동의서를 가지고 오면 너가 2학년을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5급 정도가 있으면은 필기는 면제해 주겠지만 면접은 봐야지 되고, 만약에 5급이 없으면 면접에 그 5급에 준하는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야 돼라고 조건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편입 시에는 지금 최소한 북경은 이런 제도가 생겼다라는 거죠. 네, 북경은. 그런데 다시 상해 외대로 갈게요. 상해 외대.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 이거 찍었죠. 이틀 전인가? 여기 보면은 대외한학과가 HSK 4급 있으면 1학년 신청을 하고 4급 195가 있으면은 1학년 2학기 편입이 된대요. 그리고 5급 180이 있으면은 2학년 편입이 된다는 거죠. 여기도 물론 그 다른 학교 다녔던 증명이 있으면은 그것도 되는데, 근데 이제 함정이 뭐가 있냐면요. 이 HSK 5급만 가진 학생들이 이 2학년을 갔을 때의 리스크가 뭔지를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네. 북경은 벌써 이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표면적으로 나와서 지금 북경에 있는 학교는 지금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상해 외대를 비롯해서 상해 쪽 학교는 이 데이터가 더 적은 거예요. 북경은 벌써 이걸로 홍역을 치렀을 거예요. 졸업생들이 어떤 문제냐면 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대학원 성적을 딱 냈는데 얘 1학년 성적 없네? 2학년 성적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대학원을 못 가는 상황이 북경에서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는 뭐냐면은 5급을 가지고 지금 상해 외대가 그랬죠. 북경은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해 외대는 2학년으로 갔을 때 1학년 성적을 어디 있나요? 그래요. 상해 외대가 성적 없어도 졸업시켜줄게 해서 졸업장은 주고 중문학사 학위는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받아든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외대 동시통역과 학원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야 이거 너 뭐냐? 1학년 성적 왜 없어? 이 리스크가 있는 거고 또 한국에 제대로 된 기업에서 야 이거 뭐야? 중국과 3년 했어? 이거 전문대 다녔니? 어디? 뭐 이런 이제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리스크를 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한 10년 전서부터 북경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인가? 상해 외대 그거 찍으면서도 그래 저거 좀 그랬는데 하고 좀 거시기 하네? 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북경 사범대 가시려고 하는 아버님을 제가 된다고 편입된다고 말씀드렸다가 어제 오늘 북경의 학교들 선생님들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북경 지역의 대외한학과는 1학년 성적이 없으면은 편입 자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북경 사범대는 편입 자체를 안 받아주는 그런 변화가 생겼더라.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 대학교의 대외한어 전공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입을 하는 학교들이 가지는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진학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好，到这里了，再见。